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HMM 분석도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좀 어제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막 계좌 이거 어떡하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항상 조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말에 조정 나올 거다,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다,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자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 말을 믿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딱 기회에 마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한 번씩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 마이너스 1%, 코스닥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상승 종목이 너무나도 뭐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되게 많을 정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 7월 31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왜냐,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틀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이 노이즈를 우리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기회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시장에 대해서 제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는 좀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국내 증시도 굉장히 조금 흐름 자체가 기분 나쁘게 흘러나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이랑 중국 이제 무역 갈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핑계를 찾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체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마존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고 3분기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뭐 이렇게 기대치 미달 이런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사실상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특수, 뭐 집콕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실적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좀 이 영향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좀 포인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뭐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좀 심각하게 빠져서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신데, 수익이나 중장기 투자는 조금 계좌가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 앞에 장사가 없고, 아무리 맛집이어도 골목에 맛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골목에 사람이 없으면은 장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앞에 좀 장사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없고 이제 힘이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하락만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신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에 한해서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항상 뭐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뭐 365일 맨날 오를 수는 없어요. 매일 내리는 시장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상승이 나오면은 건강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코스닥이 빠질 거라고 눈치를 채고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고점을 찍고 나오면은 항상 조정이 나왔다, 고점 찍고 조정 나오고, 요번에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저를 믿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트를 압축을 시켜놓고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시장 자체가 밀린다고 해서 뭐 다시 한번 뭐 코스피가 뭐 3천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3천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이 뭐 진짜 뭐 500 포인트까지 뭐 내려가니 많이 뭐 이런 스탠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조금 지금은 자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막 걱정을 하시고 막 계좌 막 지금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리가 기분 나쁜 자리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좀 미리미리 사셔야 되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라든지 눈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고 현금도
확보를 하는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VIP방은 지금 종목들 다 팔고 시장 조정 나오고 또 다른 거를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에 맞게 뭐 수익적인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번 시장 조정이 나올 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수익적인 부분이 안 나오고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2개월 4개월 여러분들 길게 하세요 말 안 해요. 그냥 1개월만이라도 해보시고 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뭐 스스로 나가셔도 뭐 어디 가서 뭐 주식하면서 돈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뭐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은 뭐 개월수만큼 하시면 될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적인 부분이 잘 이렇게 우리는 잘 챙기고 나오고, 여기서도 뭐 보게 되면은 개 226,000원 여기 수익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뭐 수익적인 부분 다 챙겨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가입비 못 뽑으면 어떡하지, 가입비 이거 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뭐 가입비 솔직히 여러분들 다 뽑아 드릴 수 있어요.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도 뭐 57,000원 뭐 이렇게 뭐 소액으로 하신다라고 해도 좀 가입비 정도는 여러분들 다 뽑아 드릴 수는 있고, 대신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조급함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일단은 뭐 사절이에요. 무조건 뭐 빨리빨리 사가지고 뭐 단타로 뭐 계좌의 대반전을 만들어서 뭐 나는 하루에 뭐 10% 20%짜리 맨날 먹여드린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항상 느리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여러분들 뭐 7월달 굉장히 뭐 힘드셨을 거예요. 뭐 까다로운 시장은 맞는데, 근데도 8월달도 까다롭게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7월달에 정말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시장이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흐름도 분명히 있고, 이게 뭐 왜 빠졌냐 이게 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일단 공매도가 너무나도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뭐 HMM 공매도 잔고 자체가, 자, 목요일 수요일 비해서 금요일날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팔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2분기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분기로 보더라도 뭐 3분기 때 좋아지고 4분기 때도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뭐 속도의 차이는 다 모든 종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파업 초읽기, 육상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파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이 파업 자체가 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컨테이너선 운항이 중단이 되고 대규모 수출 물류 대란의 대란이 뭐 불가피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 며칠 쉬고 지금 뭐 굉장히 배도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며칠 쉬고 이러다 보면 또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뭐 HMM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노조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수출 물류 대란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사를 좀 한번 봤는데 지금 뭐 자국 철강 옥제는 중국, 그다음에 뭐 국내 철강주 반등 기회 오나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좀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도 있고 중국의 각종 규제에 따라서 좀 반사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원자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대형주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철강 쪽 말고 그래도 좀 작은 기업들 보시면은 뭐 세아 베스틸이 있고 KG 동부제철이 있고 고려제강 그 다음에 동양철강 원일특강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는 좀 조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자 가격적인 메리트는 솔직히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뭐 시장이 밀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기업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다 잘 나와요. 철강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어떤 이상한 잡주, 테마주 이런 거에 물릴 바에는 철강 쪽에서 물리는 게 훨씬 더 희망이 있다. 왜냐?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작년도에는 적자였어요. 그냥 적자. 근데 올해에 흑자로 너무 많이 크게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적자였는데 6%대 이런 게 저는 세아 베스틸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블록딜 때문에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왜냐, 이게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 3분기 때도 뭐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2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좋은데 블록딜이 조금은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 블록딜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고려제강도 뭐 차트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좀 데칼코마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좀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올해 1분기도 지금 괜찮은 부분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아쉬워요.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7% 오늘 뭐 고가가 7%까지 올라갔어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기업 자체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흘러나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작년보다는 올해 철강 쪽이 너무나도 좋게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도 굉장히 뭐 실적적인 부분은 3분기를 더 기대를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괜찮기는 하지만 위의 공간이 좀 아직 그렇게 열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고 뭐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좀 안전제일이기 때문에 동양철강도 뭐 괜찮긴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1분기 매출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 시가총액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적인 부분이 매출액이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그만큼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시가총액이 지금 607억 원인데 1분기 매출액이 775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은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만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베스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좀 대응되시는 분들, 좀 빠르게 대응되시는 분들은 뭐 원일 특강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는 저는 세아 베스틸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철강에 대해서는 2분기 때도 좋았지만 3분기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자재도 솔직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 철강 업체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